역시나 베스트 멤버가 전부 투입된 한국의 공격력은 막강했다. 이강인과 손흥민 그리고 황희찬이 투입되자 이라크 수비는 절망했다. 그리고 후방에서 김민재가 자리를 지키자 이라크 공격수는 김민재를 피해 측면으로 드리블을 치며 도망다니기 바빴다. 쓰레기 같은 심판의 밀어주기 판정만 아니었다면 한 골차는커녕 한국의 4골차 승리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다. 1월 6일 한국은 마침내 아시안컵이 치러지기 직전 마지막 친선전을 가졌습니다. 그 상대는 중동의 강호 이라크로 과거 아시안컵을 우승했을 정도로 이란과 카타르와 같은 팀들과 비교해도 전혀 전력상으로 밀리지 않는 팀인데요. 게다가 중동 선수들의 뛰어난 신체 능력과 세트피스 전술은 아시아 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아시안컵 중동 팀들과의 경기를 미리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도 한국도 이 경기는 시작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크는 현재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해 있고 여기서 2위 진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별리그를 1위로 진출함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6강에서 이라크와 다시 맞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에 이 두 팀은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전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력을 쏟아부으면 미래에 다시 맞붙게 될 상대에게 미리 자신들 공략의 힌트를 던져주는 셈이 되니 감독 입장에서는 전력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힘을 빼서도 안 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력 누출을 더욱 경계한 것은 바로 한국 쪽이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물급 선수들인 김민재와 이강인,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조규성까지 모두 선발 명단에서 이름이 빠져버리며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장담하고 있었고 친선전부터 그의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대한민국 대표팀의 숨은 수훈자들인 이재성과 황인범이 중원 지역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황인범은 포백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재성은 이선 지역에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며 주전이 다 빠진 상태로도 이라크를 상대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경기를 펼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진은 여전히 뛰어난 선수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나름 공백을 잘 메꿔줄 수 있었으나 김민재가 빠진 수비 라인은 역시나 불안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 시작 초반부터 이라크에게 뒷공간을 공략당한 한국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었고 김승규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 팬들은 김민재의 괴물 같은 스피드만 있었어도 이라크의 공격수가 우리들의 진영에서 저렇게 활개를 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탄했는데요. 그렇게 꽤나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갔지만 한국은 조금씩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공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재성의 왼발이 환상적인 중거리 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경기를 해볼 만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의 벤치 쪽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력 누출을 꺼렸던 클린스만은 전반전을 만족스러운 스코어로 끝내자 이제 후반전 본격적으로 주전 멤버들을 투입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그리고 조규성까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부 투입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거물급 선수들 5명이 동시에 들어오자 이라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민재가 후방을 지키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최전방에서 수비수들을 농락하자 이라크는 박스 안에서만 박혀 수비만 하며 반코트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주전 멤버가 전부 투입된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력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라크를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후반전 내내 두들겼는데요. 그러나 이날 배정된 중동의 심판은 아예 작정하고 나왔는지 계속해서 이라크 쪽으로 판정을 몰아주면서 한국 팬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조규성의 빨래줄 슈팅이 박스 안에 있는 이라크 수비수의 팔을 맞고 튕겨나왔지만 심판은 이를 못 본 채 지나쳤고 이 경기는 비디오 판독 없이 진행되었고 친선전이었기 때문에 한국 팬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빠져들어가는 손흥민의 1대1 찬스를 두 손으로 덮친 골키퍼의 파울에도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한국 선수들의 항의를 묵살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중동팀과 열리는 경기에 중동 심판이 배정되었고 팬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며 아예 이 녀석들이 작정하고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었고 이 또한 결국 분을 삭히며 가까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참고 참아왔던 팬들이 결국 폭발하고 많은 대형 사건이 바로 그 뒤에 터지고 말았는데요.
경기가 다 끝나가는 와중 측면 지역에서 이강인과 이라크 수비수의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졌고 후반전 내내 이강인에게 털린 이라크 수비수는 갑자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충격적인 행동이 이어졌는데요. 부심이 깃발을 들었음에도 벼랑간 이강인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그 후 팔꿈치로 다시 한번 이강인의 목을 2차 가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는 이마로 이강인의 얼굴을 들이박는 헤드버팅 행위까지 했는데요. 박치기는 축구계에서 중징계로 다뤄지는 행위이고 심판은 이라크 수비수의 이 저질스러운 행동을 보자마자 퇴장 카드를 꺼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카드가 향한 쪽은 이강인이었고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서 퇴장당해버리고야 말았는데요. 주장 손흥민이 거세게 항의해보았으나 남은 시간 아예 이라크의 동점골을 밀어주는 것이 목적처럼 보이는 심판은 요지부동이었고 친선 경기부터 터져나오는 역대급 판정의 이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10명을 상대로 결국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를 확정지었지만 벌써부터 한국을 향한 의심적인 판정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찝찝한 기분만 들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판정이 아시안컵 본선 무대로 가서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중동 팀들끼리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대회 시작도 전부터 이미 목격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본 축구 전문가는 후반전 대한민국이 여전히 아시안컵 최강의 공격력을 보여줬으며 전반전 한 골차로 벌려놓은 경기를 2골차 3골차로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기 유일한 오점은 바로 심판이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공격 주도에 힘입어 빠르게 추가골을 넣은 뒤 남은 경기 시간 동안 편하게 공을 돌리면서 체력을 비출할 예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마치 이라크의 동점골을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계속해서 한국을 향한 결정적인 페널티킥 장면들을 전부 묵살해버렸고 심지어 박치기를 한 선수가 아닌 당한 선수인 이강인에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명령했다. 또한 경기 내내 거친 태클들이 한국 선수들을 향해 날아들었으며 16강전을 앞두고 미리 핵심 선수들을 전력에서 이탈시켜버리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이는 듯이 보였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친선 경기에서 수준 낮은 더티 플레이에 시달리며 이제 친선 경기의 대상을 중국에서 중동팀에게로 바꿨지만 중국이나 중동이나 그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게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를 심판이 전부 망쳐버리고야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대회 직전까지 연승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전부터 모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으며 20골 무실점이라는 기록이 특히나 놀라운데요. 이는 역시나 그동안 약점으로 지목돼 왔던 한국의 수비가 김민재라는 역대급 수비수가 등장하며 이제는 안정을 찾은 듯이 보였고 주전 스쿼드만 무사히 가동된다면 이번 아시안컵 역시나 우승 영순위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첫 일정을 바로 바레인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만큼 해외파 한국 선수들이 활약한 적이 없었고 이 좋은 기운 속에 트로피를 마구 쓸어 담을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업적이 바로 이번 아시안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가오는 바레인전을 완승을 거두면서 아시안컵 결승전까지 쭉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